월급 340만 원이 200만 원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월급 34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5년간 매달 통장에 찍혀온 숫자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퇴사를 앞두고 임금명세서를 처음 뜯어본 순간 그의 세계가 흔들렸거든요.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낯선 단어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본인의 월급 명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견 제조업체 생산팀장 김태준 씨는 2017년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38살이 된 지금까지 꼬박 5년을 다녔죠. 잔업도 많았고 주말 출근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매달 15일 통장에는 어김없이 340만 원이 찍혔으니까요. 밤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토요일 아침 일찍 공장에 나가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한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김태준 씨의 손이 멈췄어요. 기본급 200만 원, 직책수당 50만 원, 포괄 연장수당 90만 원,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던 명세서였습니다. 그 세 줄짜리 숫자 앞에서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치 업무 일지를 꺼냈습니다. 날짜마다 적어둔 퇴근 시간들, 오후 7시, 8시는 평범한 날이었고 바쁜 시즌엔 밤 10시를 훌쩍 넘긴 날도 수두룩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월평균 연장 근로가 무려 60시간이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찾아본 그는 경악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통상임금 250만 원, 즉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약 14,108원. 거기에 60시간 곱하고 1.5배를 적용하면 한 달 연장수당만 133만 원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건 고작 9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43만 원. 5년, 즉 60개월이면 총 2,580만 원입니다. 그는 회사 인사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내민 건 서류 한 장이었어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하는 입사 시의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김태준 씨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첫날 잔뜩 쌓인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누구도 포괄임금제가 뭔지 설명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월급 340만 원이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2022년 7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580만 원과 지연이자였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포괄임금제가 과연 유효하게 성립했느냐는 거예요. 포괄임금제란 쉽게 말해서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근수당 같은 걸 매달 따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 안에 미리 뭉뚱그려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자칫하면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는 구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야근이 일상인 직장인이라면 이 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먼저 김태준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는 입사할 때 포괄임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 적용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몇 시간치 연장 근로가 포함된 건지, 그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회사는 전자출퇴근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동료 7명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온영한 2,580만 원을 덜 받았으니 돌려달라는 겁니다. 반면 회사 측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도 인정한 합법적인 제도이고 김태준 씨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조업 특성상 매달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피했고 업계 관행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또 340만 원이라는 급여 자체가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사 직전에 소송을 낸 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란 쉽게 말해 그동안 괜찮다고 해놓고 나가면서 딴소리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온영한 묵묵히 일한 노동자의 손, 아니면 합법적 계약을 내세우는 회사의 손.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와 피고 승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결과가 꽤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는 김태준 씨에게 총 1,84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법원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첫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실제로 받는 금액이 법정 수당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회사는 첫 번째부터 무너졌습니다. 전자 출퇴근 시스템으로 근로시간을 이미 다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산정이 어렵다는 말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합의의 문제에서도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수당을 재계산했더니 매달 38만 원씩 덜 받은 게 확인됐죠. 다만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해 최근 3년치만 인정했고 온영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초기 2년분은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분 1,368만 원에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분 479만 원을 더해 총 1,847만 원이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계약서에 문구를 넣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형식적인 서명만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으세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있다면 몇 시간치 연장 근로가 포함된 건지,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둘째, 지금 당장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메모도 좋고 업무 캘린더도 좋습니다. 훗날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셋째,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면 퇴직 후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원고에 2,580만 원을 전액 인정하셨을 건가요? 아니면 온영한 아무 말이 없었던 사실도 고려하셨을 건가요? 버딩미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주변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도 포괄임금제의 이름 아래 조용히 손해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